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의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기대에서부터 인간 요소 정의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종합하여 개발 단계의 어느 시점, 예를 들면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SRR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즉 기준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준선의 설정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한다면 수행하는 활동이 쓸모없는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의 베이스라인 설정은 다음 단계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베이스라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시스템 사용자가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며 수명주기를 걸쳐 시스템의 지원 주체가 누구이며 시스템의 사용 환경에서 얼마만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등을 보는 운영적 관점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기대, 그리고 프로젝트 및 기업의 제약사항 정의, 외부 제약사항 정의, 그리고 운영 시나리오 정의, 효과성 척도 정의, 시스템 경계 정의, 운영적 인터페이스 정의, 이용 환경 정의, 그리고 수명주기 프로세스 개념 정의가 시스템의 운영적 관점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적 관점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거동과 이에 필요한 기능들이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보는 기능적 관점입니다. 기능의 요구사항 정의, 성능 요구사항 정의, 기능적 인터페이스 정의, 그리고 운영 모드 정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설계적 관점의 검토입니다. 운영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설계적, 인간 요소적 고려사항들이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TPM 정의, 설계 특성 정의, 인간 요소 정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같이 운영적, 기능적, 설계적 관점에서 시스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은 SRR과 같은 공식적 기술 검토를 통해 확정되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설정 시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적 관점의 세부 내용입니다. 시스템 사용자 또는 고객의 운영적 요구, 오퍼레이셔널 니즈가 운영 개념, 즉 컨옵스에 적합하도록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개념 컨옵스, 운영 형태, 개요 및 임무 유형, OMS/MP 등의 시스템 운영 분석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 순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스템의 이용 환경, 운영 효과성 척도 MOE, 그리고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되며, 오늘날에는 그림과 같은 모델 기반으로 작성된 운영 순서와 시나리오가 주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건과 사건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성 평가 척도 MOE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운영적 제약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명주기를 통해 사람의 역할이 식별되고 과업과 요구되는 역량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교육훈련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수명주기를 통해 요구되는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현장 실무 교육과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식별해야 합니다. 운영 효과성 척도 MOE, 핵심적 시스템 성능 평가 척도 MOP, 그리고
수명주기 개념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 사람 또는 제품과 운영 인터페이스가 기술되어야 하고 시스템의 경계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설정의 기능적 관점의 그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그 운영적 관점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 요구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정성적, how well, 정량적, how much와 capacity, 그리고 시간선상의 그 how long 또는 반복주기, how often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순서가 기술되어야 하고 달성해야 할 기술 성능 평가 척도 TPM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적 관점의 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일관성 있는 기능적 관점의 외부 인터페이스, 상부 수준 또는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사람과 시스템과의 기능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설명드린 운영 모드와 계획된 그 단계적 개발을 위한 기능적 능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설정의 설계 관점 세부 내용입니다. 시스템 개발 과정 전 단계에서 승인된 사양과 베이스라인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다른 시스템, 플랫폼, 사람, 그리고 여러 다른 제품들과 기능적 인터페이스를 충족하는 물리적 설계 인터페이스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 교육 훈련 및 지식, 갖추어야 할 역량, 시스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정보 표시 특성, 그리고 운전자 통제와 같은 인간공학적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자 및 수명주기 지원 인력의 특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들 인력에 대한 특수 설계 요구사항, 적용 가능한 움직임 또는 시력 또는 업무 부하 제한 등의 그 인간공학적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보 현시 및 운전자 제어 특성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 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특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용량, 힘, 크기, 무게와 같은 설계 한계, 정밀도, 데이터 전송 속도, 주파수,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기술적 한계, 육체적, 인식적 업무 부하, 인지 능력, 도달 범위, 인체 측정 한계와 같은 선천적 사람의 한계, 표준 품목, 비개발품, 그리고 재사용성 요구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설계 제약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설계 해결책 또는 개발 절차를 제한하는 프로젝트가 갖는 제약사항, 기업 및 외부 제약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개발 성숙 단계에 따른 설계 능력 및 수용력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된 그 결과물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수립을 할 때 요구되는 세 가지 관점, 운영적 관점, 기능적 관점, 그리고 설계적 관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충족하는 그 요구사항 베이스라인 수립은 프로젝트가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므로 후속 활동의 그 실패 위험성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립된 요구사항 베이스라인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